전문 소매업이 줄폐업이라 여기저기 유령상가라. 야, 저는 이 말을 제가 만드는 순간 솔직히 소름이 좀 많이 끼쳤어요. 왜 많이 끼쳤느냐. 전문 소매업이 줄폐업이 일어난다는 건 시장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온라인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전문 소매점이 폐업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줄폐업이잖아요. 이것은 시장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알리나 테무나 쉬인 중국의 온라인 업체들이 저가로 파상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전문 소매업들이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부분 말입니다. 정부가 바짝 신경 써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 소매업 진짜 많이 망할 거예요. 문구점은 문구점대로 망할 거고요. 장난감점은 장난감점대로 망할 거고요. 옷가게는 옷가게대로 망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전문 소매점이 많이 망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바닥경제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유령상가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새출발 기금 신청자 추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4년 6월이 72,579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새출발 기금 신청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망했을 때 채무 조정을 해달라고 캠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72,579명이 됐습니다. 무려 5개월 사이에 얼마나 늘었느냐. 46%가 늘었습니다. 22,866명이에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이 줄줄이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실제 채무액, 신청하는 채무액도 보면 적지 않습니다. 6월에 11조에 11조. 11조 7,489억 원입니다. 11조. 굉장하잖아요. 예. 지난 1월만 하더라도 7조 9,575억 원이 7조. 이게 11조가 됐습니다. 지금 소매업이 줄폐업한다. 전문 소매점이 줄폐업한다. 자영업자 줄폐업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전문 소매업자들 줄폐업하는 거 보입니다. 동대문 굿모닝시티 1층 상가를 가보면 1층 상가가 비어있어요. 상가 비어있잖아요 지금. 그죠? 상가 비어있잖아요. 아니 1층 상가가 비어있다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지금 어려워지는지 여러분 보시죠. 굿모닝시티가 주로 옷을 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오프라인에 있던 그 가게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최악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오프라인이 됐고 동대문 패션 상가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알리, 테무, 쉬인이 대한민국에 아주 저가로 대공섭을 시작했을 때부터는 더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망했는지 동대문만 가지고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동대문의 패션 상가 중에 맥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점포가 2,654개입니다. 86%가 공실이에요. 지금 금방 봤던 굿모닝시티 4,500개 상가가 있습니다. 70%가 공실입니다. 헬로 IPM 1,677개 중에 37%가 공실이고요. 밀리오레 유명한 밀리오레예요. 2,263개 중에 33
70%가 공실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면 패션 상가들이 점점 유령 상가로 변해간다는 말 틀리지 않죠. 1층도 말입니다. 이렇게 빈 공실이 있을 텐데 2층은 어떨까요? 5층은 어떨까요? 10층은 어떨까요? 15층은요. 결국 말입니다. 상가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령 상가가 돼 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안 간다는 뜻입니다. 아니 1층도 공실률이 엄청나고 굿모닝 시티가 지금 전체 공실률이 70%라고 이야기하면 말 다 했죠. 뭐 지금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패션만 이런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호동에 가면요 왕구거리가 있습니다. 왕구거리. 천호동의 왕구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뭐 장난감도 있고요. 문구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호동 왕구 문구거리를 가보면요. 재고처리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재고처리 현수막이. 일단 재고라도 빨리 털고 나는 이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빠져나가. 왜? 안 팔리니까. 재고처리 현수막을 걸어놓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재고처리를 다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고처리는 값을 굉장히 싸게 하잖아요. 싼 값에 일단 팔잖아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1년 동안 걸어놨는데도 이게 안 팔리면 버틸까요? 여기가 왕구나 문구를 파는 곳입니다. 또 장난감을 파는 거리 마찬가지예요. 저는 결국 중국의 저가 파상 공세가 우리 기업에게는 지독한 독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부가 이건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마치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오를 때 이거 집값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결국은 잘못됐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죠. 또 지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아니었죠. 지금은 말입니다. 온갖 부동산 정책을 다 쏟아내는데도 시장은 먹히지 않잖아요. 왜?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저는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 정부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현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제대로 못 챙기면 최악의 상황 진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현장 좀 보십시오. 현장에는 악소리에 죽어난다는 소리가 나는데 왜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어느 사람이든 현장 중시 경영.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장 중심이 가장 좋아요. 그게 실사구시거든요. 명분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라는 뜻인데 참 안타깝네요. 앞으로 현장을 보는 거 봤으면 좋겠지만 정부의 시각이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이게 현장을 볼까 싶어요. 제발 현장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